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준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염불리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게 처음 섭외받았을 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 좀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책인싸에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그 소개 순서가 삼행시로 자기는 삼행시로 자기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뭘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행시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게 질문 중에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아니 이게 제 예. 이름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그냥 네. 한번 생각해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네, 하겠습니다. 염, 염승환, 염불리, 승, 그러니까 승리와 네. 패배는 종이 한 장 차이 같다. 환. 그러니까 환희에 취하지 말고 네. 지금 그대로 열심히 정진하자. 정말 이렇게 여기 뭐가 딱 아니요. 돋아나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잘 준비해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근황 좀 여쭙고 싶은데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좀 요즘? 요새 뭐 좀 여전히 좀 바쁘긴 한데 네, 어쨌든 뭐 주식 시장 좀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네, 네. 워낙 시장이 이제 한 반년 넘게 침체기다 보니까 그러네요.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요새 뭐 보면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책을 작년 초에 발간했을 때는 네, 정말 주식책이 다 3위에 있었는데 요새 교보문고 가면요 주식책 순위 아예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좀 떨어져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솔직히 저는 좀 한가해질 줄 알았는데 네. 여전히 좀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바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여전히 열심히 좀 방송하고 좀 잘 지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런 또 주식시장에 좀 환멸을 느끼고 또 투자 중단하시고 실제 떠나신 분도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주식 투자 우리가 뭐 1, 2년 할 건 아니니까 그럼요. 좀 어려운 네. 장이지만 그럼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또 그게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예, 그 서점가에 보면 예. 그 유행을 탈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작년 한참 가을에 NFT 채가 엄청 네, 났었죠. 네. 근데 진짜 실제로 NFT 가격도 폭락을 했어요. 그렇네요. 그때 이후로. 그러네요. 작년 초에는 주식이 좋았고 네. 근데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고요. 그러면 이럴 때가 또 아, 좋은 또 기회죠, 사실. 사이클이라는 네,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부동산이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네요. 책이 네. 다 이제 부동산으로 돼 있고. 예. 그래서 항상 오히려 그런 좀 역발상도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인사이트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주린이가 우리 주린이의 등대 역할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린이 분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네네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기획하게 된 그 배경이나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니, 이제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냥 진짜 우연히 썼어요. 정말 저는 책 쓸 생각이 1도 없었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유명 그 유튜브에 처음 나가서 이제 이름을 조금 이제 알리기 시작하려고 책 할 내기 때, 전에. 예. 여기 출판사 대표님이 갑자기 이제 다짜고짜 저희 회사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저 좀 보재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바쁠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책을 쓰자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죠. 뭐 나는 아직 책 쓸 뭐 그 정도 그것도 아니고 네. 뭐 제 이름 아시는 분도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근데 그분이 제가 쓰면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주식 입문서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렇군요. 당시에 입문서를 한번 써보자. 왜냐 이 시장은 비어 있는데 네. 방송을 보니까 되게 설명을 좀 잘해주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좋아할 스타일 같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쓸 생각이 없어 거절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계약금을 딱 주더라고요. 돈에 또 약해져가지고. 입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약서 쓰고. 근데 제 음. 입장에서도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써도 괜찮겠다. 네. 왜냐면 입문서 써서 뭐 도움 드리면 괜찮은 거 그럼요. 아니냐. 네. 그리고 제가 거의 한 20년 동안 네. 그 개인 투자분들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한지는 좀 많이 알고는 있었어요. 질문을 뭘 하시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내가 정리하면 되겠다. 네. 정리 차원에서 나한테도 좋겠다. 그래서 그냥 계약서 쓰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그냥 이제 열심히 썼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별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이유로 정말 우연찮게 쓰게 됐습니다. 제 책상 위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책들이 몇 권 있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 한 권이세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실물 경제를 연구하고 실물 경제에서 해안을 찾는 그런 역할로서 제가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많은 분들을 뵈면 주식 투자에 대한 질문을 주세요. 네. 결국 그 질문들이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정말 바이블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 여러분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게 이렇게 책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종종 그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할 때 거기서 먼저 소스를 좀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찾으신 덕택에 책이 아마 제 기억으로 굉장히 많이 재쇄가 들어갔었는데 몇 세까지 했었죠? 160세. 160세. 여러분 160세 책은요 흔한 책이 아닙니다. 그죠? 160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출판사 대표님이 주식 투자를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 잘하시죠. 쌀 때 네, 맞아요. 사서 비쌀 때 네. 하시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 후로도 이제 몇몇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들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일찍 할 걸. 네.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그분이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저는 어쨌든 이제 우연히 하게 됐지만. 그러네요.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쌀 때 산다. 네, 맞아요. 진짜 쌀 때 사신 분이신 거네요. 그 대표님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연락 한번 하세요. 네.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이 책 이름을 퀴즈로 저희가 냅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맞추시고 그 책에 대한 기대평을 가장 성실히 잘 남겨주시는 분. 특히 이 영상 링크를 단톡방에 몇 군데 이렇게 공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3편에 걸쳐서 영상이 나가는데 3편 모두 성실히 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책 이름, 자, 첫 번째 되겠습니다. 탑 77. 2번 탑 세븐. 탑 7. 탑 7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탑 777. 네. 1, 2, 3번 중에 골라야 됩니다. 우리 보통 여미사님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몇 번을 찍습니까? 잘 모르면 이제 되도록이면 가장 앞자리 숫자. 아, 그래요? 그냥 가장 앞에. 잘 모르겠다면 네. 1번 찍는다 네, 이거죠. 예. 그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 주린이 이 세계에서 등대로 비유되시잖아요. 그러니만큼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특히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떠나시는데 영원히 떠나실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는 왜 반드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돈을 혐오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유, 돈이 없으면 없어요. 없나요? 하시면 없어요. 너무 옛날 얘기 됐나 봐요. 근데 아무튼 돈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네. 네. 그리고 뭐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나한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저도 한번 재판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몇 년 전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우연히 그런데 휘말려가지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 집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내가 그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비용이 없었다면, 그리고 갑자기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네. 근데 그럴 때 돈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내가 집에서 뭐 월세를 살 수도 있고 전세도 살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내가 집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주거 목적으로도 돈은 필요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뭐 소비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돈은 소중한데 문제는 옛날에는 투자를 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왜냐 금리가 너무 높았기 맞아요. 때문에 뭐 10%. 그러니까 한 10% 이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달 100만 원씩만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100만 원씩 그냥 적금 넣듯이. 근데 만약에 은행 금리가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30년 후에 얼마가 되냐면 네. 은행 매년 10%를 주면은 네. 적금을 하면 그게 19억이 돼요.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네, 저는 해봤어요. 예, 다 해봤어요. 복리로. 복리로. 예, 예. 근데 지금 금리가 얼마죠? 1%, 1%. 예. 1%라고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그게 4억 정도 돼요. 너무 격차가 벌어져요. 그러네요. 예,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예. 물가는 더 올라가요. 그렇죠. 금리보다. 예. 그러면 실제로는 그 4억이 손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핵심입니다. 예. 물가 상승률이 2022년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3.1%인데 금리가 그보다 낮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단순히 저축한다, 적금 든다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생각해 본다면 계속 돈을 까먹는 거죠. 맞아요. 정확한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은행 계좌에 있는 건 원금은 그대로지만 네. 일정 부분 돈은 보태지죠. 이자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는 계속 까먹고 이 물가 상승이 지금 더 가팔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휘발유 가격. 네. 이 물가가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 물가 안 오를 것 같다. 네. 뭐 그러시면 저축하셔도 되겠지만 물가 상승 이상의 내 원금을 또 보장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모든 소비 또 내가 뭐 어쨌든 집이라도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좀 벌어야 돼요. 근데 옛날처럼 금리 10% 보장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투자의 정의를 내리면 뭐 많은 정의가 있지만 네. 투자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왜 못하냐면요. 지금 나의 현재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희생해서 미래의 부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부를 희생해서 예. 미래의 부를 이제 가져오는 행위거든요. 무슨 그렇게 얘기냐면 정의하시는구나. 뭐냐면 예를 들어 고3 수험생이 열심히 수능 공부하잖아요. 네.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희생을 하겠어요? 그 투자거든요. 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음. 좋은 직장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10년 후에라도. 그래서 고3 그 시간에 뭐 놀고 싶은데 네. 그것도 투자잖아요. 네. 분명히 그것도 투자고 그렇죠. 방탄소년단이 인기 없었을 때 처음 연습생일 때 네.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고 들었잖아요. 네. 그 시간에 당연히 다 놀고 싶겠죠. 네. 왜 있겠어요? 너무 먼 비유 안 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연불리가 왜 핵인싸가 돼서 책인싸에 출연했을까? 이 자리에 왜 있을까? 굉장한 투자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게 다 투자거든요. 그렇죠.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사실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사실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그것도 투자고 아니면 그렇죠. 저축이라도 하는 것도 투자거든요. 그럼요. 일종의. 예. 그러니까 미래에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현재를 희생해서. 근데 어렵죠. 대신에. 네. 지금 시간도 내가 버려야 되고 그럼요. 그리고 그 투자라는 게 좀 불확실성하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 어려운 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음. 그걸 해야만이 나중에 여러분이 또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는 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시대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 그게 무조건 주식 투자만 하라고 권유는 안 해요. 네. 근데 무슨 투자든지 여러분이 안 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됐다. 그렇군요. 예. 여러 가지 투자처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의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이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막연히 일만 하면 안 되겠다. 돈을 벌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궁금한 특히 약 77개 정도의 예.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린다면 우리 주린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77개의 질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꼭 뭐 책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일단 많은 뭐냐면요. 거? 궁금해집니다. 저는. 처음이 제일 많으면 뭐 사야 돼요? 뭐 사야 돼요? 항상 그래요. 첫 마디가.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요? 막 이를 질문을 하세요. 그렇군요. 근데 그 질문을 이제 하실 때 그거죠. 이제 내가 잘 모르니까. 네. 당연히 모르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가치가 증가할 기업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무 좋은. 뭘 사야 될 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보다도 주식 투자를 저는 권유하는 이유가 네. 주식은 가치 평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호화폐는 네. 제가 이제 비유를 들자면 비트코인이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이 계산이 가능하세요 혹시? 이거 너무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네네. 화폐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아파트의 가치는 얼마일까? 네네.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계산이 돼요. 네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적정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뭐 PER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익 대비해서 몇 배 거래되면 적정하냐. 네. 뭐 삼성전자 50조 벌거든요. 네. 보통 거기에 10을 곱하면 기업 가치가 나와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럼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500조? 네.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니까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요새 좀 삼성전자 좀 안 좋지만 예를 들면 갤럭시가 뭐 나중에 애플을 이길 수도 있고 네. 반도체 세계 또 1등이 돼서 잘해 나간다면 지금 50조를 버는데 네. 몇 년 후엔 100조 벌지 않을까? 이러면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렇게 올라가겠다. 그럼 주가도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기업 가치가 좋아질 기업은 어디고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네. 예를 들면 피해를 보는 기업은 어딜까요? 이런 걸 해주시면 네. 훨씬 더 저도 대답하기도 좋고 네. 여러분들도 훨씬 더 디테일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뭐 사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그리고 왜 그 답변을 하기 어렵냐면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럼요. 이분은 약간 작은 종목을 좋아하시는데 네. 저는 뭐 갑자기 삼성전자 얘기하면은 그냥 동문서답 받은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야 되는데 네. 다음에 혹시 네. 저 말고 뭐 주식 전문가나 네. 그런 분들 만나시면 앞으로 좋아질 기업 가치가 증가할 기업은 어딘지 그걸 한번 물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또 우리 주린이의 등대로서 질문하는 법도 어떻게 하면 좀 스마트하게 멋있게 질문할 수 있는지까지 갑자기 제 말씀 중에 어떤 그 현장이 떠올랐는데요.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한 공공기관에 그 세미나가 열려가지고 저하고 저는 당시는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이었고 그리고 한 증권사의 유명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한 명이 갔었는데 그 세미나가 끝나고 다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거예요. 요만한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이제 발제자 2명과 피발제자, 그러니까 어디언스들이 꽉 찼어요. 근데 그동안엔 질문 안 하다가 엘리베이터 사석이잖아요. 사석에 딱 타니까 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한 명인 거잖아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 한 명한테 한 10명 정도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뭐 사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잠깐 행위모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돌리면서 이거 사요. 이거 사요. 그러는 거예요. 참 멋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고 멋있게 답변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우둔한 질문에 멋있게 답변을 또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또 이 책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주도주에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주도주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주도주를 올라탈 수 있는지, 정말 그 주도주에 올라타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주린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그 질문이거든요. 꼭 좀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주도주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은 좀 달라요. 뭐냐면 이제 워런 버핏이 애플 같은 데 투자를 했잖아요. 네. 누가 봐도 주도주고 그렇죠. 또 미국의 테슬라 네. 이런 기업들도 뭐 너무나 지금 이제 주도주로서 아직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이제 자기네가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서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애플은 아이폰,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모델 3, 모델 Y 네. 이런 기업들은 흔히 뭐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 독보적이다, 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근데 한국에서 또 그런 기업에 투자했는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 그래서 계속 찾아봤는데 잘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냐? 한국은 산업 구조가 네. 중간재 산업이 많아요. 그렇네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가 잘 나가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요. 맞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격 결정권이 떨어지겠죠. 거기 네. 납품을 하는 회사니까. 네네. 근데 한국은 대부분 다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경제적 혜자 찾기가 있어요. 물론 한국에도 네이버나 그렇죠. 카카오는 네, 있죠. 있죠. 근데 너무 극소수니까. 그래서 한국에 맞는 주도주가 뭐냐? 그러면 한국 시장 스타일에는 전방 산업을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이렇게 높은 시총 100조잖아요. 네. 왜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을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옛날에 2000년대 중반 정도, 중후반에 최대 주도주가 조선업종이었습니다. 네. 그때 조선주도 역시 누가 발주를 하면 수주해서 납품하는 어떻게 중간재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조선주가 잘 갔을까? 이유를 생각하면 중국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막 그때 인프라 투자했잖아요. 맞아요. 그 원재료 다 실어다 나르려면 배가 필요하니까. 예, 그랬었던 거고. 또 한국에도 보면 그 전방 산업 중에 하나 그 좋았던 게 옛날에 건자재 시장이 인테리어 시장이 한번
그러네. 정부가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네네. 규제를 좀 완화해 줬잖아요. 전방 시장이 열리니까 뭐 한샘이 그냥 날아다녔죠, 사실은. 네. 그래서 한국에 좀 투자할 때는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있잖아요. 도대체 네. 이 회사 뭐 하러 왔나. 음. 대부분 중간재인데 뭐 이렇게 아니면 브랜드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전방 산업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보셔야 돼요. 아. 이게 흔히 뚜껑 열린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그게 열리는 산업이 있으면 그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최근에 그 주도주로 제일 많이 갔던 게 통신장비 회사예요. 네. 혹시 몇 년 전 2019년도에 5G 막 기지국 설치한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때 한국의 KMW가 1년에 8배가 올랐어요. 그렇군요. 그때는 증시가 하락하는 장인데 음. 혼자 8배 가고 있었어요. 네. 왜냐 기지국 설치를 하니까 통신사가 거기 납품을 하거든요. 그렇네요.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런 주도주를 좀 초기에 발굴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산업이 좋아질까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기업보다 어느 산업이 커지지 지금 전방 산업 이걸 항상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아파트 많이 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꼭 주도주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파트 공급을 그동안 못하다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늘릴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건설업종이나 건자재는 일단 위가 열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예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되 다만 중간재 산업의 한계상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언젠가 꺾인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 시점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주도주에 올라타라는 말을 뭐 인정은 하지만 네. 뒤늦게 올라타는 순간 낙마해 버려요. 진짜 조심하죠. 왜냐하면 비싸요 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 주도주가 떠올랐을 때 이게 초기로 아직도 산업이 성장하는 구간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지 네. 이거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작정 주도주에 올라타서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사이클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공부하실 때도 옛날에 그런 주도주 분석해 놓은 책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공부 좀 참고하셔가지고 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중에 저도 딱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가 시작될 때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뒀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규제를 강화했다가 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또 새롭게 집권을 시작하게 되기 직전이죠 지금. 그러면서 또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두. 그럼 당연히 리모델링 수요, 초과 증축 허용 이런 규제 완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예상될 텐데 그럼 이게 주도주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윤석열 당선인께서 집권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언제쯤 이게 고점이 되는지 이런 맞아요. 주도주도 그 시점을 좀 봐가면서 네.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애플은 뭐 그런 타이밍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독보적이니까. 독보적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이제 정부 정책, 네. 대기업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맞아요. 무작정 장기 투자는 좀 지양하자. 그걸 좀 주의사항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규모에서 완제품 수출 규모, 소비재 수출 규모가 1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파는 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도주를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주도주를 고르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주도주가 뭐예요? 라고 묻기보다는 어떤 산업이 유망할까? 네. 이 질문을 스스로 하시면서 주도주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갖게 됐습니다.